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건보료 바로 알기 사례로 알아보는 피부양자 자격 요건에 대한 이야기 다시 한번 드려보고, 최근에 신문기사 하나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최근에 가장 대서특필되고 있는 세이노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책을 낸 세이노라는 작가에 의하면요, 1년에 1억 넘게 이 건강보험료를 이분은 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열받아서 3분의 1로 줄였다, 이런 얘기가 좀 나왔는데, 4명 가족이 낸 건강보험료가 무려 1,100만 원에서 1,200 정도를 냈다는 거죠. 그래서 관련법을 다 뒤진 다음에 보험료 부담을 느껴가지고 400만 원 정도로 확 낮춰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아주 특수한 케이스고, 또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잘 보고 고민하면은 건보료를 좀 줄여볼 수 있는 게 하나의 또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오늘은요, 갈수록 어려워지는 피부양자 요건이 굉장히 강화됐잖아요. 그래서 소득 요건부터 다시 한번 마인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데요. 소득 요건하고 재산 요건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소득 요건이 연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은 건보료가 피부양자가 자격이 박탈되죠. 그리고 사업소득은 당연히 없어야 되고요. 재산 요건은요, 재산세 과표가 9억 초과하면 무조건 탈락. 근데 그보다도 좀 안 되는 이제 5억 4천부터 9억 사이면은요, 연소득을 1,000만 원 초과의 경우에 재산 요건에 본다. 자, 그러면 피보험자 자격들이 최근에 이렇게 강화가 됐는데, 그전에는 어땠냐라는 걸 좀 보면요, 소득 같은 경우에는 당초 1억 2천이었어요. 그러다 1단계 때는 3,400이었고 2단계 때는 2천만 원으로 이렇게 강화가 됐죠. 재산은 과표가 9억, 1단계에서는 5억 4천부터 1,000만 원 초과에 이렇게 좀 걸려져 있었고요. 2단계는 좀 동일합니다. 그래서 1단계는 2018년 7월 달에 시작해서 2022년 6월까지, 2단계는 2022년 9월부터 현재까지. 그럼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3단계도 한 4년이나 5년 뒤에는 또 더 강화된 법안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좀 있겠죠. 그래서 피부양자 요건을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사례를 통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 사례입니다. 남편은 공적연금 소득이 2,400이고요. 부인은 없습니다. 재산세 과표는 남편이 5억, 그 다음 부인이 2억일 경우에 피부양자 자격 요건은 어떻습니까? 이 남편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불가하죠. 그런데 부인도 왜 불가라고 떴을까요? 공적연금 소득이 2천을 넘어서 2,400이 되니까 당연히 남편은 떨어져 나가는 박탈이 되겠지만요, 부인은 어떻게 된 거냐면요, 남편과 부인은 재산 요건은 둘 다 충족이 됐습니다. 5억 4천 밑에니까. 그런데 남편의 소득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남편이 탈락되면은 소득에 대해서는 부인도 피부양자를 따라간다. 그러니까 남편이 탈락하면 소득에 대해서는 부인도 탈락한다. 약간 조금 안 맞는, 요즘 시대엔 좀 안 맞는 내용입니다만은 현재 자격은 지금 이렇다. 그래서 부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불만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 피부양 조건 두 번째 사례는요, 공적연금 소득 연 1,800, 부인은 1,500. 그 재산세 과표는 사례 1번하고 똑같죠. 5억 원, 2억 원. 자, 그런다고 봤을 때 둘 다 어떻습니까? 피부양자 자격 요건은 둘 다 가능하죠. 이거는 재산세 과표는 아까 종전에 사례 1하고 똑같은데요. 공적연금 소득은 둘 다 2천만 원이 안 되기 때문에 둘 다 피부양자 자격 유지가 가능합니다. 야, 그래서 이게 조금 약간 형평성이 사례 1번하고 맞춰봤을 때는 사례 1번은 둘 다 탈락됐잖아요. 남편이 2,400이 넘어서. 그런데 사례 2에 대해서는 둘 다 가능해서 상당히 조금 언밸런스한 그런 자격 요건을 가지고 간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사례 3번에서 보시면요, 상가 임대소득은 연 1,800입니다. 그리고 부인은 없어요. 상가 임대소득이. 그리고 소득이 없다는 얘기죠, 부인은. 그리고 재산세 과표는 남편이 7억 원, 부인은 2억 원입니다. 그런데 피부양자 자격은 7억 원이 넘어갔으니까 남편 같은 경우에는 5억 4천에서 9억 원 사이잖아요. 그래서 소득이 1,000만 원이 넘어가서 불가합니다. 또 이 경우에는요, 재산세 과표로 보는 거죠. 그래서 남편은 소득 요건을 충족했어요. 그런데 재산 요건 5억 4천이 넘어서 피부양자가 될 수가 없고요. 아내의 경우에는 소득과 재산 모두 충족해가지고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데요. 이게 아이러니한 게, 소득으로 1,000만 원이 넘어갔다 하더라도 요건 재산 기준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재산으로 탈락이 될 때는 남편만 탈락이 됩니다. 그래서 부인은 그대로 존속한다는 게 약간 조금 언밸런스하지만 현재의 기준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if 조건을 좀 만들어 드렸는데, 만약에 이 상가 임대소득을요 1,800만 원을 각각 공동 명의로 900만 원씩
만들어낸다고 보면은 남편도 피부양자로 등재가 가능하고 부인도 피부양자가 등재가 가능하다. 그래서 자격 요건 자체가 이렇게 공동 명의로 했을 경우에도 굉장히 피부양자로 등재할 수 있는 이런 요건을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자, 여러분들 건보료 절감 방법은요, 사실은 마땅히 없습니다만 이렇게 하나하나 차근차근 내가 뭔가를 알아가는 게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는 만큼 보인다. 그래서 건강보험료 절감을 아는 만큼 보일 수 있도록 학습할 필요가 있다는 것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